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손에 쥔 것이 많아야 안심이 된다고들 합니다. 통장의 잔고, 자식들의 안부, 그리고 내가 일궈온 명예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보니 정작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우리를 가장 편안하게 만드는 것은 무언가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곁에 둔 인연을 정리하는 뺄셈에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서글픈 이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의 남은 생을 찬란한 노을처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로만 100세를 넘겼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고 나를 지탱하던 명예도 직함도 이제는 바랜 사진 접속의 기록일 뿐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보이지 않던 진실, 중년의 조급함 속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삶의 본질이 말입니다. 인생의 오전이 무언가를 배우고 쌓고 증명하기 위해 치열하게 달리는 시간이었다면 인생의 오후는 그 무거운 배낭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꺼내버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야만 남은 길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채 산을 오를 수는 있어도 그 짐을 다 짊어지고 하산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하산하는 길은 가벼워야 합니다. 그래야 발밑에 들것도 보이고 저 멀리 저무는 해의 아름다움도 눈에 들어오는 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물건은 버릴 줄 알면서도 정작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사람은 버리지 못합니다. 오래된 정 때문에, 체면 때문에, 혹은 나중에 외로울까봐라는 핑계로 마음의 문을 열어두고 원치 않는 손님들을 환대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흰 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사람 때문에 가슴을 앓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 인연을 놓지 못한 당신의 집착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낭비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내 귀한 시간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기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가 남은 생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억지로 맞춘 인연은 결국 당신의 생기를 앗아갈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미워하지 않되 멀어지는 법, 원망하지 않되 잊어버리는 법을 말입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예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이제 오로지 평온과 사랑만을 담기에도 부족한 그릇입니다. 그 귀한 그릇에 독을 담아두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노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마음의 빗장을 잠시 풀고 당신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던 인연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 봅시다. 이것은 결코 외로워지는 길이 아닙니다. 진정한 나 자신과 마주하기 위해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는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지고 온 그 무거운 짐을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멀리해야 할 사람은 바로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기운을 쏟아내는 이들입니다. 저는 이들을 일컬어 생기를 앗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세상 탓을 하고 자식 자랑 뒤에 숨겨진 불평을 늘어놓으며 마치 온 세상의 비극을 혼자 짊어진 듯 행동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꼭 한두 명씩은 있기 마련이지요. 젊었을 때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우정이고 그것이 사람 사는 도리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 깨달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공감을 얻기 위해 불행을 전시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위로는 해결책이 아니라 그들이 쏟아낼 감정의 쓰레기를 받아주는 쓰레기통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정성껏 조언을 해줘도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맑은 에너지까지 그 탁한 무트로 끌어들여 함께 침잠하고 말지요. 노년의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마치 저물어가는 태양의 장광처럼 우리는 그 남은 빛을 나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비추는 데 써야 합니다. 그런데 왜 소중한 에너지를 당신을 원치 않는 부정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사람에게 낭비하십니까?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정치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망치기도 합니다. 그래도 예정이 있지. 내가 안 들어주면 저 사람이 누굴 붙잡고 얘기하겠나 하는 마음이 당신의 노후를 병들게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을 친구의 하소연을 들어주며 살았습니다.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남편 흉을 보고 시댁 욕을 하며 지인의 귀를 어지럽혔지요. 그렇게 수십 년이 흐른 뒤 정작 지인이 몸이 아파 위로가 필요할 때 그 친구는 말했습니다. 너까지 아프면 내 이야기는 누가 들어주니? 라고요. 참으로 서글픈 현실입니다. 일방적인 감정의 전이는 관계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의 뇌도 함께 늙어갑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전염성이 강해서 어느새 당신도 모르게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게 만들고 육신의 질병까지 불러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마음의 병이 곧 몸의 병이 된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평온해야 오장육부도 편안한 법입니다. 이제는 과감해지셔야 합니다. 그가 전화를 걸어와 또다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신세 한탄을 시작한다면 정중하게 전화를 끊으십시오. 나도 이제는 긍정적인 이야기만 담고 싶네 라고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무례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당신의 귀와 마음은 더 이상 타인의 오물을 받아내는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숲길을 걷거나 좋은 책의 한 구절 읽으십시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스스로의 내면과 대화하는 것이 그 100마디 불평을 들어주는 것보다 100배, 1000배 가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의 노년은 평화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영혼을 잠식하는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십시오. 그것이 100년을 살아온 제가 당신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충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용기 있게 끊어내야 할 인연은 당신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가진 조건을 사랑하는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예로부터 면면이 이어져 온 체면과 인맥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지요. 직장 생활을 할 때 혹은 한창 사회활동이 왕성할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로지 당신이라는 사람을 향한 진심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현직에서 물러나고 어깨에 힘을 빼야 하는 시기가 오면은 그 많던 인연의 실체는 명명백백히 드러납니다. 내가 무언가 줄 수 있을 때만 곁을 지키던 사람들, 나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여유를 이용하려 했던 이들은 당신의 손에 쥔 것이 사라지는 순간 가장 먼저 등을 돌립니다. 아니, 등을 돌리는 것만으로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약해진 틈을 타서 더 큰 것을 요구하거나 당신의 과거를 들먹이며 자존감을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노년이 되면은 우리는 흔히 인맥이 좁아지는 것에 대해 막연한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도 경조사에는 사람이 많이 와야지
사람 구실하려면 얼굴은 비춰야지 하며 원치 않는 모임에 나가고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억지 웃음을 짓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허울뿐인 관계를 지탱하기 위해 쓰는 돈과 시간 그리고 감정 에너지는 노년의 삶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낭비입니다. 진정한 정진은 주고받는 계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아플 때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줄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100명의 가짜 인연보다 1명의 진실한 인연이 당신의 노후를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만 달콤한 말로 다가와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결국에는 당신의 마음속에 허무함만을 남기고 떠납니다. 이런 사람들을 정리하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타인의 시선에 갇혀 살게 됩니다. 그들이 던지는 무심한 비난이나 비교에 상처받고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데 라는 배신감에 사로잡혀 남은 생을 원망으로 채우게 됩니다. 배신감은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리해야 할 사람을 제때 정리하지 못한 대가로 치르는 혹독한 수업료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보는 안목을 날카롭게 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나의 친절을 권리로 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를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히 아니오라고 말하십시오. 관계의 문을 좁히는 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원을 잡초로부터 보호하고 그 자리에 귀한 꽃을 심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가면을 쓴 인연들을 걷어내고 나면 처음에는 조금 쓸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적막함 속에서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인연의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인정이나 방문객의 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진정한 존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앞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정리하자고 말씀드렸더니 아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거나 막막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교수님,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나면 저는 이제 누구와 시간을 보냅니까? 너무 외롭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리는 듯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년의 고독은 피해야 할 괴물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찾아 헤매온 진정한 자유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남편으로, 부모로 혹은 조직의 일원으로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입맛보다 가족의 입맛을 먼저 챙겼고 내가 가고 싶은 곳보다 남들이 좋다는 곳에 발을 맞추었습니다. 그렇게 타인에게 맞추느라 정작 내 마음속에 있는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들어줄 여유가 없었지요. 이제 그 소란스러운 무대에서 내려와 조명을 끄고 나 자신과 마주 앉아야 할 시간입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엄연히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 생기는 빈곤함이지만 고독은 스스로를 가득 채우는 충만함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과 함께 있을 때도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100세를 넘긴 지금도 매일 아침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정원을 거닐며 흙내음을 맞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인지가 선명해집니다. 이 고요한 시간이 저를 지탱하는 힘이고 치매와 우울감을 멀리하게 하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사회적 단절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단톡방을 나오고 의미 없는 모임의 횟수를 줄이며 정서적 미니멀리즘을 실천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모욕한다면 맞서 싸우기보다 그저 침묵으로 응수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그들의 말 한마디에 변하는 유리가 아닙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선택한 지혜로운 자의 가장 강력한 방어기제입니다. 또한 과거의 상처와 화해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때 그 사람이 내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에는 당신의 현재를 갉아먹는 독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흐르는 강물에 던져버리고 오로지 지금 이 순간의 평온에 집중하십시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더 이상 그들에게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날아오르기 위함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할지 고민이시라면 소박한 취미를 하나씩 가져보십시오. 대단한 기술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글을 써보거나 이름모를 들 곳의 이름을 찾아보거나 클래식 음악의 선율에 몸을 맡겨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타인의 박수가 없어도 내가 나를 위해 정성을 다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노년의 품격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만이 비로소 타인에게 구걸하지 않는 건강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 바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은 참으로 긴 것 같으면서도 돌아보면 한바탕 꿈처럼 짧게만 느껴집니다. 제가 이 긴 길을 걸어오며 마지막으로 깨달은 진리는 인생의 끝자락에 우리 곁에 남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긴 향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오로지 내 마음이 평온할 때 비로소 맑고 은은해집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고 평온할 수 있습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오늘 하루를 잘 버리고 잘 비워냈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요. 돈은 쓰면 사라지고 명예는 죽으면 잊히지만 나 자신을 괴롭히던 인연을 끊어내고 얻은 영혼의 자유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우리를 당당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을 인생의 겨울이라고 부르지요. 차갑고 쓸쓸한 계절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년을 저녁 노을의 시간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한낮에 뜨거웠던 열기가 가시고 온 세상이 주황빛으로 물드는 그 시간이야말로 하루 중 가장 경건하고 아름다운 순간이 아닙니까?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때문이 아니라 적당한 구름과 대기의 먼지조차 빛으로 감싸 안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상처와 아픔도 이제는 그저 아름다운 빛깔 중 하나로 받아들일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강조했던 두 부류의 사람을 멀리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그들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내 마음의 방에서 정중히 내보냄으로써 당신의 남은 시간을 오로지 사랑과 감사로만 채우라는 간절한 부탁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기에 우리의 남은 생은 너무나도 짧고 귀합니다. 미련을 버리고 집착을 내려놓고 그저 맑은 물처럼 흐르십시오. 여러분,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큰 유산은 평온하게 늙어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돈이 많을 때보다 부모의 표정이 밝고 온화할 때 진심으로 안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문의 품격이고 삶의 교육입니다. 사람에 연연하지 않고 홀로 서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당신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침묵의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 보십시오. 무엇을 꽉 쥐고 계십니까? 그 손을 천천히 펴보십시오.
손바닥에 쥔 것을 놓아야만 더 넓은 세상을 품을 수 있습니다. 부디 남은 생애 동안은 남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을 소홀히 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정성을 다해 밥을 짓고 당신 자신을 위해 가장 예쁜 옷을 입으십시오. 저는 오늘도 창밖의 나무를 보며 배웁니다. 가을이 오면 나무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잎을 떨어뜨립니다. 그 잎을 버려야만 혹독한 겨울을 견디고 다시 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놓아야 얻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하고 그 위로 비치는 달빛처럼 은은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오직 당신의 내면이 주는 평화에 머무십시오. 그것이 100세를 넘긴 이 늙은이가 당신에게 전하는 마지막 응원이자 사랑입니다. 그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앞날에 따스한 빛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